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무언가를 내가 팔지 못하면 생존하지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팔기가 쉽지가 않죠. 한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수요가 많았어요, 공급보다. 그래서 무언가 만들어내고 그냥 신문지상에 매스로 광고를 하면 이 광고비보다 매출이 훨씬 더 많아지는 세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들? 아무리 광고를 해도 광고비 대비 매출을 만들어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게 상품이든 서비스든 간에 팔지 못하면 생존하지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참 어렵죠. 자, 오늘은요, 파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분은 무려 이제 1시간에 210억이라는 부동산 판매 기록도 갖고 있고, 그런 기네스북 부유도 갖고 계십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런 책도 최근에 냈어요. 보는 순간 사게 되는 1초 문구. 네. 진짜 이렇게 하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한지,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어떻게 마케팅하고 어떻게 팔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계법인 운영 중인 마케팅 컨설팅 법인 대표 장문정이라고 합니다. 네. 60여 개의 기업을 컨설팅하고 있고요. 네. 하는 일은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의뢰하면 시장에서 매출이 반드시 나오게 만드는 마케팅 컨설팅 외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반드시 매출이 나오는, 네, 그 대목이 그냥 눈에 확 들어오네, 귀에. 네, 저희는 뭐 어쨌든 매출이 나와야만 되기 때문에 결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결과로 보여주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평생을 이렇게 파는 거에만 살아오신 분이라, 네. 누구보다도 이 어떻게 팔아야 될지, 어떻게 마케팅해야 될지, 또 거기는 언어를 어떻게 써야 될지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서비스를 팔든 상품을 팔든 또 내 강의나 컨텐츠를 팔든, 이제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대 프로 하면 안 되죠. 뭔가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제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대표님의 그런 이제 프로 마인드가 보이는 게 있어요. 얘기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날도 그 쇼호스트로서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상황이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춤췄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사람들이 이게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춤을 췄어요. 직업의 형태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감정노동, 네. 뭐 정신노동, 육체노동. 네. 근데 이제 연배들이 이제 올라갈수록 점점 이 감정노동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를 다 많이 느끼시죠. 네. 저희가 3년 동안 2만 명을 설문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감정노동 순위가 생각보다 높은 직업들이, 네. 인기 많은 직업들이 높더라고요. 예를 들면 스튜어디스. 그래요. 스튜어디스가 감정노동 지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문을 했어요. 대땡 항공하고 아땡 항공에 네. 설문을 했었는데, 어떤 감정노동을 당해봤느냐. 그랬더니 그분들 막 투천대일로 합격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게요. 한 분은 이제 손님이 딱 누워서 양말을 벗기고 발 좀 닦아보라고. 세상에, 뭐 이런 분들, 그런 거는 뭐 그러니까 입에 담기에도 뭐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군요. 근데 방송 쪽 하는 분들의 감정 노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저의 경우는 새벽 2시에 아버지 부고를 접했었습니다. 네. 돌아가셨다고. 네.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8시에 기저귀 방송이 있었어요. 그날? 네. 근데 그래요. 제가 빠지면 대타를 할 사람이 없는 상품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빠져버리면 업체가 어쨌든 큰 손실을 받으니까. 그래서 집에서 고민을 계속 했죠. 네. 이게 지금 바로 달려갈까, 아니면 방송을 하고 갈까. 그러다가 결국 이제 방송을 하자. 근데 그날이 5살짜리 이게 분장을 하고, 네. 막 빵모자 쓰고 그래요. 권투 글러브 끼고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제 기저귀 방송을 하는 네. 그런 포맷이었어요. 네. 근데 회사에는 얘기를 안 했어요. 방송 끝날 때까지. 근데 진짜 울면서 춤췄어요. 마음속으로 우셨겠네요, 많이.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신 날 춤췄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 프로는 참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그죠? 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그 상황에서도 또 이런 일을 하시고, 그러니까 내공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런 프로들은.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보면 오프라인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1시간에 210억 부동산을 팔았다는 게 있는데, 와, 210억. 1시간에. 그건 어떤 스토리예요? B2C로 고객들한테 210억어치 팔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투자 설명회를 많이 하거든요. 기업들이 의뢰를 합니다. 네. 그래서 30분 동안 800명, 또 30분 동안 800명, 1시간 동안 1200명한테
해외 부동산을 음. 사도록 하는 거예요. 네, 그 방송 본 기억나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부동산 하잖아요. 네. 근데 필리핀의 세부하고 클락 두 군데 호텔하고 리조트 두 개를 파는 건데 네. 회원권이 1,500만 원이에요. 하나가 네. 한 구자당. 근데 1,500만 원이면 1년 중에 30일을 두 군데에서 쉬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항공 티켓 2장 나오고 네. 조식 나오고 네. 온천, 그다음에 골프 무제한 라운딩, 가까운 근거리 무료 셔틀. 네. 그러면 이제 3년이니까 한 달 하면 90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3년 뒤에 그 돈 돌려줍니다. 돌려주는 네. 거. 그러면 1년에 한 달 정도를 외국에서 공짜로 먹고 놀고 충분히 즐기시고 자녀들은 클락에 어학원 집어넣으면 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방송을 못 봤는데 그때 바로 샀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런 거 승률 높은 거를 주로 하죠.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건 이 두 군데 호텔과 리조트에서 수익이 발생하실 거 아니에요. 매달 말일에 확정금리 13%를 고객들 통장에 넣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대박 상품이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들 생각하죠. 에이, 그럼 내가 해도 뭐 200억은 팔겠다 한 시간에. 근데 저희는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걸 이렇게 하잖아요. 망해요. 거의. 그래요. 왜냐하면 안 믿어요. 그렇죠. 사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보통 업체들은 저희 고객사들은 하는 방법이 연예인 데려다가 하거든요. 네. 근데 연예인을 써도 안 믿어요. 그래요. 이게 은행도 아닌데. 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고객의 심리를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이걸 믿게 만들 건가. 네. 그 요즘 믿지 않는 고객한테 제일 좋은 방법은 물증의 기술이거든요. 물증. 네. 그러니까 증거와 뭐 증인, 인터뷰 이걸 네.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 오픈했을 때부터 영업사원들한테 최소 한 구자씩 일단 사라고 다 했고 그 다음에 가 고객들한테도 일단 그 사신 분들을 그날 이제 그 PT 하다가 중간에 와우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생각지도 못한 거를 이렇게 팍 던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와우 이렇게 네, 놀랄 그렇죠. 정도로 예, 예. 그래서 이런 걸 줘. 쭉 설명하다가 제가 저 환자는 엑스레이 보여주면 다 보여주는 거고 여고생은 일기장 보여주면 다 보여주는 거고 네. 학생은 성적표 보여주면 다 보여주는 거고 공급쟁이들은 월급 보여주면 다 보여주는 그쵸. 겁니다. 네. 자 깝니다. 까세요. 그때부터 이제 영업사원들이 아예 통장을 다 까고 앞쪽에 슬라이드에서도 고객들 정말 13% 찍힌 거 있잖아요. 네. 매달 말일에 찍힌 거. 그때부터 뭐 거의 아비규환이었죠. 그렇군요. 5개씩 쓰시고 10개씩 쓰시고 그래서 딱 210억 팔았습니다. 한 시간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좋은 상품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믿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믿지 않아요. 네, 안 믿죠. 그래서 그걸 믿게 하는 게 얼마나 이 말로써 그리고 믿게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와이 포인트 또 증거 사례 이런 것들 어떻게 적절히 이제 해 가냐에 따라서 매출이 뭐 이제 하늘과 땅 차이겠죠.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열심히만 하지 말고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문구를 쓸지를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의 이제 메뉴 이름만 살짝 바꿨더니 매출이 이제 5배 바로 뜬 사례가 있었다는데 이건 어떤 사례? 그렇게 중요한 거 봐요? 그럼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고객들은 듣지 않고 보는 게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네. 와서 설명하면 이렇게 피하잖아요. 네. 비말 부담스러워하죠. 네. 그리고 자발적으로 검색을 하죠. 네. 그래서 이 상품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상품 언어라는 건 어떤 뜻이죠? 상품 언어라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상품에 들어가는 모든 포장 문구, 광고 문구, 홍보 문구, 세일즈 문구 이 이런 책을 거를 예를 얘기합니다. 들면 여기 들어간 이런 모든 게 다 이제 상품용어로 띄져 있는 것도 그렇고 네. 그런 맞아요. 거를 보고 그러니까 고객이 구매를 결정하게 만드는 세일즈 문구를 상품 그렇군요. 언어라고 하죠. 근데 저희한테 의뢰하시는 그 많은 기업들은 네. 공통점이 있어요. 돈 쓰지 않고 돈 버는 방법을 계속 원하시잖아요. 네. 마케팅 비용 안 쓰면서. 네. 그 언어만 살짝 바꿔도 돈을 벌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한 분식 프랜차이즈가 있었는데 김치찌개가 9,000원이었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 좀 부담되죠? 비싸다고. 네, 예. 좀 비싸서 생각하죠. 근데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가격을 내리거든요. 네. 그럼 마진만 꺾이고 매출은 안 나오고 싸다고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안 팔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바꾸냐면 김치찌개 대신에 네. 돼지 김치전골 1인분에 9,000원. 단 공깃밥도 제공. 그 다음에 1인도 주문 가능. 네. 이런 식으로 바꿨더니 매출이 바로 간단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팥죽이 있었는데 팥죽도 9,000원. 네.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시즌 저항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사 먹는데 한여름에는 팥죽을 누가 사 먹습니까? 네.
근데 마케팅의 핵심은 지속 가능 경영이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매출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팥죽 대신에 강원도 파동심이 9,000원 이렇게 바꿨더니 여름에도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금년 여름에도.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상품 언어, 그러니까 상품을 어떻게 이름을 붙이냐에 따라서 그 매출이 이렇게 막 5배,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분도 프로포즈 전문 사이트를 운영하시는데 매출이 거의 안 나오다가 단 한 줄만 바꿨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그 한 줄로 10배가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 보장 프로포즈. 이제 사이트를 운영하시는데 그 문구 하나로 이제 매출이 10배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 상품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매대나 아니 뭐 서비스 상품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또 그 책도 좀 보시면서 상품 언어를 어떻게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이런 사례가 있네요. 이제 한 단어만 적었더니 신상품이 500년 명품으로 변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갑자기 500년 명품? 네. 그 저희한테 상품을 의뢰하면 그 스타트업 기업들은 열에 8분이 대표님이 똑같은 말씀하셔요. 어떤 말이요? 명품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프리미엄으로 보이게 해주세요. 네. 고급지게 해주세요. 다 똑같은 얘기 하시거든요. 그죠. 네. 오늘 나왔는데. 근데 저희는 또 하라면 해야 되니까. 네. 그 예를 들면 네. 대만의 TWG라는 차가 있거든요. TW죠. 네. 근데 TWG 차를 보면 1837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그러면 1837년인 그러네요. 보이고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오래된 차 같잖아요. 그렇죠. 한 200년 된처럼. 네. 생긴 지 한 1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요? 2008년에 생긴 거거든요. 근데 왜 1837을 써놨죠? 싱가포르의 상공회의소 설립된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랜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그걸 오래된 줄 알죠. 네. 근데 이렇게 해도 표시광고 심의 규정에 문제가 없어요. 법의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상품 하나 의뢰받았는데 막 출시된 상품이에요. 근데 제가 최대한 앤틱하게 만들고 그 밑에 신스 1492 이렇게 했어요. 500년은 돼 보이더라고요. 그러게요. 그게 1492가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한 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만 예. 그래서 요즘 그런 기법들 많이 쓰죠. 뭐 신스 1993 하면 벌써 그냥 근데 이게 그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방송 심의나 아니면 표시광고 심의가 센데도 그게 또 넘어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상품 언어는 이 법규를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자동차 엔진 오일 시장에 딱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네. 불땡땡이라고. 네. 네. 근데 거기에서 향수 브랜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만든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네. 소비자들은 절대 향수 브랜드는 역사와 전통에 있지 않은 건 안 써요. 그렇죠. 네. 그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문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브랜드 밑에 1533이라는 연도를 넣고 1533이요? 네. 1533년 파리 아뜰리에에 뭐 여왕만을 위해서 향을 만들던 프랑스 황실 조향사 레나토 비앙코의 그의 향기와 철학이 어쩌고 저쩌고 바로 또 500년 된 제품으로 변신이 그런 게 좀 필요하군요. 내 네. 기업이 이제 당장 신생기업이지만 네. 뭔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또 구력이 있는 걸로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잉클은 지금 나왔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내공이 있는 정말 그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전문가들의 그 공력들의 연수만 더해도 수백 년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싹 할 수 있겠죠.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판매 문구를 보고 한참 생각하거나 뭐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이걸 딱 네. 들어오게 네. 해야 될 것 같아서 대표님도 여기 보면은 이제 요즘 당장 팔리는 이제 판매 문구 요즘 좀 세대가 굉장히 또 바뀌고 있는데 빠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요즘 당장 팔리는 판매 문구. 네. 그 제가 3년 전에 책 나오면서 네. 숭실대 MBA에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네. 80년대 정말 좋아했던 시들 막 낭송 듣고 네. 막 80년대 장유진, 송도순, 배한성, 박일, 양지은 뭐 이런 성우들 테이프 막 들으면서 신앙송 했었잖아요. 네. 네, 그거를 요즘 대학원생들한테 들려주고 설문을 받았어요. 어렵다, 난해하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요? 꼬아놨다. 그러니까 정말 오래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이거가 없어요. 요새. 그래요. 참을성과 인내가 없어요. 많이 다르네요, 저희.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벌써 선생님이나 저 앞에 계신 젊은 PD님이나 이렇게 네. 벌써 세대가 갈라지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는 이게 곱씹고 되씹는 이게 여유가 있는데 네. 요즘 분들은 그냥 쓱 봐도 척 잡혀야 돼요. 직관 눈고.
그래서 저희가 문구들을 굉장히 그냥 직관적인 문구들로 이렇게 바꾸는 게 요즘 트렌드라서 그렇게 많이 바꾸거든요. 네. 예를 들면 네. 그 화장품을 저희가 하나 컨설팅을 했는데 네. 개봉 후 환불 안 됨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벌써 긴장이 돼가지고 야 이거 뜯는 순간 이거 고가인데 그러니까 반품률도 높거든요. 네. 근데 제가 반품률 확 낮춘 문구가 있어요. 어떻게요? 뜯으면 완전 고객님 거 이렇게 했더니 반품률이 훅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메시지가 직관적인 거죠. 굉장히 부담 없고 친절한 멘트지만 그 안에 반품 안 된다는 거 다 메시지가 들어있고 예. 괜찮네요. 그런 식으로 문구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저희가 1차 식품 문구 작업을 한 게 있는데 깻잎은 철분이 풍부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저는 깻잎은 뇌를 깨웁니다. 직관적인 문구로 바꿨더니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확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문구로 만드는 게 이제 중요하네요. 예. 네. 그리고 또 어디 가전 매장은 얘기하시면 아는 가전 매장이 있는데 체험형 가전 매장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경쟁사가 제 고객사예요. 네. 거기는 체험형 가전 매장 안 하고 내 것처럼 마음껏 쓰세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래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전은 만져볼수록 사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만지게 해야 돼요. 마음껏 만져보세요. 이게 진짜 고객 언어예요. 고객들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또 내가 이제 그 안에서 메리트 또 프로피트 이익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직관 언어, 상품 언어를 이제 항상 고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다니 쌤의 연배를 다 아세요 원래? 네, 제 나이 다 밝혔어요. 다 아시는구나. 네. 예. 그러면 선생님의 연배나 이제 네. 사실 뭐 비슷한 연배나 네. 아니면 요즘의 세대하고의 굉장히 차이 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저희는 평생을 보아온 문구예요. 예를 들면 촉수원금. 네, 촉수원금. 네. 근데 요즘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공사 중 우회 요망. 우리는 이걸 쓰지만 요즘 사람들은 환하게 막혀요. 딴 데로 두세요. 그리고 우리는 임시 시설물 적재로 하부상해 위험 인지바라. 우리는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 사람들은 무릎 퍽 아파요. 이렇게 붙여놔야 이게 훨씬 더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사고 다발 지역인데 네. 요즘 사람들은 딱 사고 나는 곳 이렇게 적어놔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진짜 이게 저희 이제 40대, 50대 분들 자영업이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상품 언어가 그렇게 쓰는 거.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네요. 네, 이게 국가에서도 바뀌고 있어요. 그래요. 예를 들면 자동 제세동기라고 우리는. 네. 근데 요즘은 심장 충격기로 바꿨거든요. 요즘 세대에 맞게 바뀌는 거죠. 직관적으로. 지금 저희 아파트 얼마 전에 이거 설치해가지고 지금 대표님 말씀한 지금 문구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맞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가 쓰는 상품 언어가 직관적인지 또 여러분들이 이제 20대, 30대 젊은 층을 하고 있다면 그들이 받아들이는 언어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언어나 또 상품 언어를 바꾸기만 해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2배, 10배의 매출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